특집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 3부는 신삼변 시대와 함께합니다.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예요. 안녕하세요.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양재르입니다. 추석에도 나왔습니다. 끌려 나왔죠. 끌려 나왔어요. 거의 끌려 나왔다 봐야죠. 혹시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웃고 되게 좋은 거 같아. 표정이 밝아. 아까부터 그치? 표정이 밝아요. 예. 솔직히 우리 지열이 형이 집이 목동이기 때문에 가까워. 그렇지. 산책 삼아 나왔죠. 그러니까. 네.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야. 야, 나 집에 있었으면 오늘 뭐뭐뭐 했어야 되는데 고마워. 나 생방에서 이런 느낌인데. 최근 한 1년 중에 표정이 제일 좋아요. 명절인데 너무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맙시다. 좋죠. 명절 때 뭐예요? 네? 집에 있어요? 아, 일해야죠. 아, 그래요? 원고도 밀렸고. 네. 뭐가 밀려요? 원고? 그럼 뭐 SNS 보니까 뭐 맨날 책 계약만 하고 있어요. 몇 권을 쓰려는 거예요 도대체? 잠깐만. 이제 18권째 계약했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후회하십니다. 다자게. 아니 근데 일한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 집에 안 간다는 얘긴데? 와, 오후에 다른 일도 하나 있어서. 일부러 잡았네. 그런 거 같아. 일부러 잡았어. 야, 막 추석에 구치소 접견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야, 그렇구나. 백변은 뭐예요? 저는 이제 마치고 저희 본가 갔다가 저녁에 또 장현어른 장모님 뵙고 뭐 그러죠 뭐. 보통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 그래.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저기 운동하러 갑니다. 아, 운동하러? 네. 런닝은 아닐 거야. 날씨 좋으니까 운동하러 네. 갑니다. 허변은 뭐 합니까? 저는 뭐 자유롭습니다. 저는 솔로니까요. 좋겠다. 후리하게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좋겠다. 세 명이 다 표정이 안 좋아지네. 얼마나 좋겠어. 저희 부모님이 역기성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딸 보시러? 네, 제가 네. 집에서 혼자기 때문에 네. 이 부모님과 저랑 강아지랑 셋이서 자유롭게 네.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아, 그럼 긴 연휴 동안 또 밖에도 외출도 하고.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엄청 반겼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희를 불러줘서 고한 건 괜찮은데 허 변호사님 좀 이상하네. 좀 그렇다. 다른 걸로 솔로가 왜 바꿔야죠. 또 솔로가 얼마나 좋은데. 좋으니까. 아 진짜 부럽나 봐. 진심으로 부럽나 봐. 아닙니다. 부러워요. 이 문자가 왔는데 김정숙님께서 이야 저의 이 무식함을 질타해 주셨습니다. 송아지는 한 마리씩 나와요. 아까 바깥에서 불안했어. 여러 마리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암소가 이렇게 애를 낳으면은 무슨 알을 낳는 것도 송아지가 아니고 지금. 순풍순풍 막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한 마리씩 낳는다고 그러네. 쌍둥이가 없나 봐 그러면.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 네. 그 소가 한 달 간격으로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TV에 나왔었어요. 아, 제가 진짜? 그거 봤어요. 네. 한 마리씩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니 왜 강아지는 뭐 대여섯 마리씩 막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아닌가? 송아지는 한 마리씩 낳는답니다. 송광호님 슈퍼문 떠야 되는데 슈퍼문 보면서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려고 했지만 날씨가 변수네요. 안 떠도 이야. 하세요. 안 떠도. 부럽다. 슈퍼문 뜬 마음으로. 아니 근데 슈퍼문 안 뜨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 네. 왜 그래? 아니면 고백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 이상하게 저주 비슷한 거라네.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삐딱해요? 아침부터 사람이. 추석날 당일부터지 뭐. 참나. 김정수님은 저의 무식함을 바로 잡아주셨으니까 지식을 주셨으니까 주유권 당첨. 와. 송광욱님은 고백 잘 되라고 주유권 당첨 될 거예요. 잘 돼야지. 예. 황희숙님. 김태현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참 궁금해요. 허변이 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야? 저의 간절한 소원 뭐 있긴 있는데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8554님께서 추석 당일도 생방하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신삼변 시대는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제 생방이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제 오늘 추석 아침에 뭐 하시냐 꼭 묻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요거. 이거 맨날 명절이면 나오는 얘기. 지금까지 고스톱. 한 방송하면서 20번 넘게 한 것 같다 이거. 왜냐면 한 백변도 방송한 지 한 10년 됐으니까 네. 추석 설 이렇게 하면 한번 이게 1번이에요 항상. 이게 항상 1번이야. 20번을 했을 거야. 20번 이상했네요. 정확하게 20번. 이게 도박이에요 아니에요? 점백 고스톱. 명절에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많이 하죠. 네. 근데 이거는 그 답은 이거예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네, 이러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도박을 하면 처벌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점 100이건 점 10이건 점 500이건 다 도박이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거기에 뒤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 그러니까 좀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재밌게 즐겁게 그냥 좀 이렇게 화목하게
요렇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네. 그리고 치고 뭐 하려 그랬는지. 치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딴 돈으로 같이 다 밥을 먹기로 했다거나 아. 뭐 이러면은 사실 뭐 이걸 가지고 누구 주머니에 넣으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일시불락으로 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경제력도 봅니다. 경제력.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돈 잃으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아무리 돈이 작아도 일시오락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추석 연휴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집에서 그냥 웃으면서 하는 거 정도를 처벌받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지. 아니 그리고 나는 그건 이제 제로. 아니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판이 크면 아니에요. 얘가 달라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잖아요. 적발이 돼야 처벌하든지 말든지 할 거야. 그러면 가족끼리 막 고섭지는 열받아 신고하는 거야. 모아서 신고하면. 내가 우리 누나한테 잃었어. 그러면 내 동생이 뭐 이러면 따갔어. 경찰이죠. 우리 누나가 돈을 따가서 이런 거 한다고. 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항상 가족끼리 뭐 고섭치가다가 막 분쟁 일어나고 싸우고 막 이러면 경찰 출동해서 다른 걸 조사하다가 그런데 이건 뭐죠?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가족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그렇지. 있고 좀 이제 이웃에서 시끄러워서 그렇지. 밤늦게까지 소리 저기 지르고. 뭐 한다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로 출동했던 경우는 솔직히 잘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명절에는 특히 질문에 뭐 합법적 판도는 얼마까지인가 없습니다 그런 거. 그게 네. 사실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백변처럼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솔직히 아까 경제력 얘기를 제가 했지만 무슨 여유가 있어요. 조금 많이 써도 법원에서 봐주기도 하고요. 네. 좀 돈이 좀 진짜 이거 명절에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의 경제력에 따라서 법이 다르게 봐요. 예전에 진짜로 이거는 유전무죄예요. 기초 생활 그 수급자 분들께서 점백으로 고스톱을 여러 차례 친 경우를 처벌했어요. 네. 그런 거 하나 있었어. 네. 이제 본인의 가진 월 수입에 비해서 도박 판돈의 비율이 너무 맞아요. 세서 이거는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네. 이제 도박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생활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봐요. 내기 골프는 어때요? 그것도 당연히 똑같죠. 당연히 그건 도박이 될 수 있죠. 근데 내기 골프 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 때문에 무죄로 봐줬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목적이 재미냐 돈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로 쳤으면은 내가 제 전 재산을 걸고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도박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따느냐 네. 그거에 더 중점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골프 칠 때 뭐 홀당 뭐 이렇게 뭐 타당 얼마 이렇게 내길 골프들 치잖아요. 마치 해본 것처럼 얘기하네. 예? 그 능력이 안 되시잖아요. 그게. 내길 골프요? 그렇지. 내길 골프 홀당 능력이 뭘 안 되지. 술자리 셀 수 있어요. 무슨 내기를 하지. 안 되지 나는. 그럼 전 재산 다 갖다 봐야 되거든.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수가 중요한 없어. 건 사실 현장에서는 상습성. 상습성?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이제 진짜 문제가 네. 되는 건 상습성이죠. 근데 예를 들어 내길 골프도 백변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라든지 쳐서 네. 뭐 홀당 얼마 해가지고 뭐 그거 걷어가지고 18홀 다 돌고 뭐 저녁에 뭐 술 한잔 한다 같이 이렇게 쓰면은 좀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어떤 용도로 내기를 했는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친목도모잖아요. 그냥 보통 골프를 치면서 내기를 하면 거기서 누군가가 따면 그 돈으로 밥을 사고 그럼 결국 딴 사람이 더 많이 잃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미인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는 도박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건 이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갈 생각을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좀 이제 문제가 그렇죠. 생기죠. 막 5만 원 좀 왕창 해가지고 막 가져가고 막 거기 막 할 때 분쟁 나고 이러면은 싸움 나요. 도박으로 그렇지. 벌릴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명절 때 요것도 있어. 허변. 네. 우리 음복이란 거. 항상 저도 이제 차례 지내고 그러면은 정종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래 음복 한잔 하라고 예? 네. 하잖아요. 장소인데 네가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집에서 음복을 하면 좀 나은데 네. 왜냐면 집에서 이제 음복하고 뭐 이제 뭐 좀 있다가 가니까 그쵸. 산소에 가서 음복하면 산소에서 무슨 3시간 4시간 있는 것도 아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걸리거든 이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막 뭐 한두 잔 정도 음복술은 경찰관도 봐줘 괜찮아 마셔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안 봐줘. 근데 터프하신 아닙니다. 지척분인데. 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한두 잔만 먹어도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음주운전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뭐 처벌도 중요하지만 명절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량이랑 이동량이 많은데 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진짜 다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에 하루 평균 40.6명인데 추석 연휴 기간 지난 5년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50.5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례가 보면은 진짜 우리 평소에 우리 모습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사례들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 갔다가 여러 잔 또 이래 그 차례 모시면은 한 잔만 음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 여러 번 하면 여러 잔 마시게 되잖아요. 승용차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8% 나왔거든요. 처음에 뭐라고 잡았댔냐면 지병으로 약 복용 중이어서 알코올 농도 올라갔다. 그렇게 잡아떼다가 결국에는 부친 산소에서 음복한 사실을 털어놔서 벌금 300만 원 선고가 된 사례가 있었고요. 부모님 제사 모시고 음복한 뒤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1%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인데 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빼박이구만 이거. 그렇죠. 이게 음복술 한두 잔 마시는 거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제 조상님이 생각을 해보시면 후손이 차를 모시러 왔다가 음복술 먹고 전과자가 되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변 이거 아까 앞서 우리 얘기했던 도박은 그래도 보는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지 뭐 검사라든지 판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이 뭐 이 정도는 그렇죠. 그래 그렇죠. 뭐 추석 명절에 가족끼리 하고 또 친구들끼리 뭐 내기골프 할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음주는 이거는 불면 숫자로 그냥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음복인데요. 뭔데요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흔한 말로 빼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불면 또 자동으로 경찰청 DB에 올라가 보기 때문에 경찰관이 임의로 봐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결국 달라지는데 최근 기준으로는 0.2 이상이면 무려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입니다. 2년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세요. 또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내야 되고요. 음주단속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춰졌잖아요. 0.08만 넘어가도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고 벌금에 처해지는데 음복하시는 경우들은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야외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좀 산에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술 빨리 깬다고. 조금 마시고 걸어가면 술 깨. 술 빨리 라고 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도 저 연수원에서 배우고 그러지만 법 공부하면서도 술이라는 게 활동이 빨라진다고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본인 기분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지만 그냥 드시지 마세요. 안 되면 입을 헹군 다음에 가글 하시듯 헹구신 다음에 그냥 산소 주변에 이렇게 한두 잔 정도 뱉는 거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앞서 허변이 얘기했던 사례 중에서 뭐 지병이 있어서 약을 먹어서 저 온도가 올라가고 근데 사실은 괜히 벌금만 더 내요. 그런 소리 하다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음주 운전자들 보면 다 이유는 있어. 그럼요. 예? 절절하죠. 네, 다 이유는 있고 절절한데 예전에 진짜 한 20년 30년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구강청정제 막 나왔을 때 아우 저 밥 먹고 나오다가 구강청정제에서 그런 적이 통했다라는 그 허위 사실이 돌아다녀가지고 시도했다가 다 그때도 안 통했어요. 네. 이 앞서 백변도 그런 얘기하다가 더 걸린다고 한 그 약을 복용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올라갔다는 게 그게 이제 사실 근데 음주운전 처벌하는 거 보면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술을 뭐 약을 먹어도 술을 한 잔 먹었건 두 잔 먹은 거는 어쨌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약물과 복합다가 좀 많이 나오면 더 안 좋아지는 더 안 거잖아. 좋은 거거든.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운전하면. 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좋은 저 변명이 아닌데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더라고. 근데 음주는 이게 소위 말로 이게 빼박입니다. 빼박. 예. 그리고 형량도 요새 보면은 엄청 올라왔어요. 올라가고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네. 벌금이 집유, 실형 요 타이밍이 그렇지. 예, 다 정해져 있어서 그 지난 7월부터 양형 그 위원회 공고 사항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하더라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위험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명절 때 음복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음복 얘기했으니까 조상님 묘 얘기 좀 해보자고요. 오늘 많은 걸 하네요. 예, 오늘 추석 때 할 수 있는 게 다 합니다 지금. 예? 양변. 요거 파묘 묘 분쟁 때문에 파묘한 적 있어요? 사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파묘도 그렇고. 근데 이 사례는 이제 2020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아마 이분도 뭐 성묘를 하시러 가셨겠죠. 근데 갑자기 산소에 갔더니 할아버지 묘가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누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묘를 파헤쳐서 화장해서 봉안당에 모시고 갔다라는 얘기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아니 그 자기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묘인데 이걸 또 파묘에 간 분은 아니다 우리 집안 묘다라고 엉뚱하게 또 맞선 거예요. 그래서 A 씨라고 B 씨라고 할게요. 결국 우리 할아버지 묘라고 주장하는 A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정치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 한 번 파묘를 해서 이 B 씨가 지금 봉안당에 안치를 했잖아요. 하지만 다시 또 파묘를 한 거예요. 왜? 남아있는 어떤 샘플을 채취를 해서 DNA 분석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2번 파묘를 결국 한 셈이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A 씨의 할아버지 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파묘업체 이 담당을 했던 사람에 따르면 특히 이제 뭐 공동묘지나 이런 거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숫자, 묘 숫자 또 지형도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서 한 해만 지나도 자기 묘가 자기 주상 묘가 어딘지 헷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합니다.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주상묘 파묘한 경우인 거고요. 이거보다 흔한 사례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공고하고 3개월 지나고 이랬을 때 이제 무연고묘라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이제 파묘에서 뭐 이렇게 화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무연고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묘를 당했다라고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공고기간에 추석이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아무도 안 왔다.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무연고묘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법원이 또 이 개발업자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백변 우리 형법에 보면 얘네 1차 시험 공부할 때 보고 그때도 안 봤어 이거. 그때도 안 보죠. 분묘 발굴제. 그냥 분묘 발굴제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땅 주인이어도 묘 허가 없이 이제 발굴하면 당연히 이제 분묘 발굴제에 해당하는데 조금 전에 양재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땅 소유자가 난데 이 묘에 누구 묘인지 후손들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고 절차를 거쳐서 파멸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실 인터넷 뭐 시공고 인터넷 공고하면 알아요? 안 가면 모르지. 그러니까 이 제도도 좀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래 하나 들으려고요. 네. 우리 저 정국 씨의 세븐 들을 건데 너무 좋아요. 우리 저 민 PD가 써줬어. 일주일에 7일 사랑하겠다는 가사의 노래인데 추석 연휴에도 일주일에 5일 생방하는 정치쇼. 그래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세븐인데 저는 모릅니다. 가사 내용을. 그냥 노래가 좋아서 저는 이거를 신청했어요. 정국의 세븐. 권도현님께서 꼭 정치권 보고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싸움 좀 그만하라고 틀어준 듯. 오, 이런 깊은 뜻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정국 씨의 가사를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요일 한 번씩 다 나오는 거 듣거든요. 예,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 좀 싸움 해라. 싸움 좀 하지 말아라. 예, 그런데 안 듣죠. 안 듣죠. 일단 별 이변 없으면 계속 싸울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년 총선이 언제죠? 4월 며칠이죠? 4월 정확히 날짜 기억 안 나. 4월 10일? 예, 그때까지는 계속 일단 싸운다. 예, 그리고 끝나고 또 싸워. 대선까지 싸운다. 어지럽다. 예. 1973님, 이분은 저를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1973님, 테디 소원, 두산 우승, 이강인 발롱도르, 뻔함. 근데 첫 번째 건 안 되겠네 올해는. 내가 백이 이렇게 치고 나올 줄 알았어.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뭐. 발롱도르는 무슨 말이에요? 예? 큰일 났네. 큰일 나서. 발롱도르요? 발롱도르 저기 저 프랑스에는 유명한 빵집 있어요. 발롱도르라 빵집. 이 묻지 마요 그런 거. 일부러 모르시는 그게 아니라 이강인 발롱 못 알아들은 분들 이강인 발롱도르라고만 하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대부분 알아들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발롱도르라는 거는요. 네. 축구 이 선수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냥 MVP 올해의 같은 선수라고 거. 생각하면 돼요. 올해의 선수. 그런데 피파 올해의 선수보다 이게 더 그렇죠. 권위가 있어. 클럽에서까지. 제가 장담하는데 이 정보 처음 들으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 발롱도르를 계속 받아온 사람들이 메호 대전이라고 알아요, 양변? 모르죠. 메시와 호날두. 매우. 메시와 호날두. 메시, 호날두 이렇게 둘이 받고 벤제마가 받았나? 작년에? 한번 받았을 거야, 아마. 작년에 누가 받았는지 몰라요. 벤제마가 한번 받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의 최고의 선수가 뽑히면 이거 죄송해요.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물어봐서 재미없는 얘기라니까, 길어지는 이거? 것 같아. 그만해요. 이제 추석인데 자꾸 발롱도르 얘기만 하지 말고. 이강인 선수가
없고 두산 우승. 요게 제가 소원이긴 하지. 예. 앞부분은 실현 가능성이 없네.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겹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뭐. 우리도 좀 합시다. 올해는 LG가 할 것 같긴 해요. 네, 예. 올해 우리 좀 해요. 뭐 인정하기 싫은데 세긴 세더라. LG가 할 것 그러니까. 같아. 김상래님. 분리수거가 너무 많아요. 고마우신 입주민께서 방금 찐 송편이라며 한 접시 보내오셨습니다. 명절에도 할 일은 충실히 해주셨고, 아이고 저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입주민이시네. 야 오늘 최고의 문자다. 아 이건 지워요. 이걸 왜 읽으려 그래 지금 본인이. 7573님 그대로 읽습니다. 국내 최고 미남 진행자 김태현님 안녕하세요. 마음에 네? 안 드십니까? 네, 잘못 들은 거 아니, 아닌가요? 근데 제가 박지훈하고만 비교하고 1대1로 그치? 비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박모 변호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전체가 어? 아니라 그거? 지금 같은 시간에 있는 박모 변호사보다는 듣고 있나 박모변? 2층 전기 버스 기사 박보성입니다. 추석 명절에 수고하시는 전국의 버스 승무원 여러분께 파이팅 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이 기사분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뭐 103.5로 딱 고정해 놓으시면 이 빼박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승객분들이 감사드리고요. 7573님, 김상래님, 1973님, 권도현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요 얘기 좀 해보자고 이제. 야 명절이 진짜 아직도 일어나요? 허위 신고? 가짜 신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쌍팔년도 그렇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냥 좀 이게 마음이 헛헛해서들 그러는 건지. 그 뭔가 평소보다 많대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보면 2019년 추석 당시에 영등포구 한 파출소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아 제가 술 마시고 휴대전화 잊어버렸거든요. 그거 좀 찾아주세요. 저는 이쯤 되면 경찰분들 그냥 끊어버릴 것 같은데 경찰관 2명이 출동을 합니다. 신고자가 잃어버렸다는 곳에 가서 다 샅샅이 뒤지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아 저희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네요라고 얘기하니까 술 취해서 무조건 찾아줘요. 안 찾아주면 민원 들 거예요. 뭐 이런 때문에 경찰관들이 한참 애를 먹었다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핸드폰을 진짜 잊어버렸으니까 다행인데. 나 이거 공무집행방해 같은데? 아 진짜? 그럼 내가 왜 이따가 설명을 네, 드릴게.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명절 때 되면은 더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황당한 신고가 평소보다는 2배 정도 많대요.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명절 때 사람들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 항상 사달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되건 안 되고 무조건 해달라고 우기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술 마시고 파출소에 들어와서 저 집까지 좀 태워다 주세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들한테도 이제 황당한 신고들이 많은데 이제 명절 추석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전 부치기. 전 부치다 기름 튀었어요. 응급처치 좀 해주세요. 그리고 119에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집에 렌즈 안 꽂고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가스레인지 켜놓고 시골로 출발한 것 같은데 그 켜졌는지 꺼졌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런 민원자가 좀 집에 많다고 가시지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화재 예방 차원인가? 또 명절에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얘기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소방관한테 연락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니 제가 양변 이거 제가 무리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앞서 이거 공무집행방해요라고 왜 그랬냐면 협박?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났어. 아니 파출소에 전화해가지고 나 술 마시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거 봐도 범죄 수사나 치안 유지가 경찰의 목적이지. 아 분실물 찾아주는 분실물 거. 찾아주는 경찰의 업무는 아닌 거잖아. 근데 그 업무를 요구했어? 근데 갔잖아요 또 경찰관. 근데 이게 참 방해를 한 건 아닌데. 근데 안 한다 그러니까 민원을 냈다. 민원 넣겠다고 사실은 경찰이 일선 파출소 입장에서 민원 그치. 이거 되게 피곤한 거거든 이거. 협박이잖아요. 그러게요. 협박으로 볼 수 내가 볼 때 있다. 공무집행방인데? 근데 아닌가요? 그래도 112로 접수가 되면 경찰 내부 지침을 일단 출동을 하는 건 무조건 지침으로 하고 있대요. 전 납득할 수가 없어 그거. 네. 아니 왜냐면 강경해. 강경하지. 왜냐면 경찰에 인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거에 쫓아다니다 보면 사실 같은 그렇죠.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새 허위 신고를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네. 물론 이거는 허위는 허위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좀 엄단하겠다 네. 이런 기조가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손해가 난 것에 대해서 사실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그렇지. 수는 있거든요. 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제 민생을 돕는다, 민중의 지팡이다 이런 차원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 거지만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자기 휴대폰 잊어버렸으면 그냥 술 깨서 샀든지 하나 사지. 경찰한테 왜 찾아달라고 그런 거나 이해를 좀 못하겠네.
심한 경우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 파출소 있던 자리에 사무실 차렸다가 네. 그 설계사무소에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한 2달 있다 옮겼어요. 예전 파출소 자리인데 여전히 사람들이 술 먹고 거기가 파출소인 줄 알고 사무실 문 두드리고 재워달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큰 소리 쳐가지고 사무실을 여기 도저히 못 쓰겠다고 다른 데로 옮기더라고요. 근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가족끼리 싸우다가 경찰 출동 신고하는 거. 사실 이제 추석이니까 그런 경우들 많죠. 많이들 있잖아요. 뭐냐면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할 얘기들이 좀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 쌓여 있는데 또 그런 일을 벌이시는 분들이 주로 그냥 술 안 드신 상태에서 말을 잘 못 풀어내시고 감정적으로 꾹꾹꾹꾹 눌렀다가 나 술 한 잔 들어간 김에 내가 형이 얘기하는데 너 임마 이러는 순간 이제서 뭐라고 형은 뭘 잘했는데 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게 뭐야 이러다가 그런 적이 있었나 봐. 생활 메소드. 생활 연기야. 생활 연기야, 이거. 아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오랜만에 만나서 돈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요. 뭐 유산 문제 얘기하고 그렇죠. 재산을 뭐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네가 좀 하는 게 어떠냐는 둥 뭐 이러다가 그냥 술은 좀 들어갔겠다 하면 또 가족끼리 또 이게 편한 만큼 격해지기도 쉬워요. 맞아. 모르는 사람하고 좀 달라. 그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고 들어가고 그래서 뭐 경찰서 추석 연휴에 경찰서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거지. 이 가족끼리 분쟁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 또 유산 합의도 안 돼요. 합의도 안 돼. 유류분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합의도 안 돼요. 출동한 경찰분들도 누구 하나가 정말 확실하게 나쁜 경우면 뭐 이렇게 범죄자면 잡으면 되는데 형제 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이러고 있으면 진짜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허변 이번에는요. 요거 좀 보죠. 명절에 일어났던 황당한 사건. 추석 연휴에 장례식장 시신이 바뀌었어? 네, 이게 좀 되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은 사건인데요. 이게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발인 마치고 운구차에 시신 싣고 화장장으로 해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매장까지 다 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다시 돌아오는 차에 올랐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전화가 와서 발인 과정에서 이 시신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시신은 장례식장에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장해서 모신 시신은 누군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날 발인한 다른 분과 시신이 바뀌었던 겁니다. 이미 화장은 끝났는데. 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동의도 없이 갑자기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님의 시신이 어머님이셨겠죠? 네. 화장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데 묻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분이 더 황당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 막 기절하고 그때 오열하고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 상황 자체도 너무 충격적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상조회사가 여기 장례식장이나 여기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상조업체가 보통 이제 장례를 주관을 하니까 네. 입관 과정에서 시신을 착각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었대요. 그리고 장례식장 관계자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어쨌든 상조업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조업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군인들이 시신을 관에 잘못 넣은 거 맞다. 그래서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책임을 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관 전에 보통 유족들이 시신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염하고 이렇게 상복 입히고 하면은 조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리고 너무 유족들이 정신없다 보니까 헷갈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상조업체 측에서도 입관 전에 유족들이 시신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 부분을 문제 없다고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만약에 법정까지 갔다고 하면 과실상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 오늘 추석 특집으로 마지막으로 고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양 변호사 어디 쳐다봐요? 나봐야지. 네. 꼭 해야 되는 코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오늘 추석에 우리 양변이 골라온 그림은 제가 딱 보니까 뭔가 약간 성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 맞죠? 네, 성경 속의 일화고요. 뭐 성경 속의 일화 말씀 드릴 때마다 종교적인 해석이 전혀 아니다. 그냥 그림과 그냥 우리가 옛날 이야기 정도로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요. 그림은
그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그림 자체는 많이 유명하진 않아요. 제목이 무덤에서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시신 바뀐 얘기도 했었고 아까 이제 분묘 산소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어떤 옛날에 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얘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신 실종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실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3일 뒤에 무덤이 비었고 시신이 없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러네. 맞네요. 그거 저 가장 유명한 시신 실종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게 아마 마리아가 찾아간 거죠. 근데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보면 무덤 입구에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 있으면서 마리아가 무덤으로 이게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발로 밀어내는 듯하게 그려놨어요. 약간 우화처럼 그려놨어요. 여기 안 계셔. 뭐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있을까요? 왼쪽. 옆에 있는 게 그리스도로 추정이 돼요. 네. 근데 왜 추정이 되냐면 옷차림새를 보면 이게 밀짚 모자를 쓰고 한 손에 삽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지 관리인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신은 사라지고 없고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럼 어떻게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 이건 그냥 상상력을 화가가 발휘한 거죠. 이게 살아있는 그 사망한 그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지만 설마 옆에 있는 그 무덤 묘지 관리인이 그리스도라고 상상을 못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 그림 보면서 왜 그거 가져왔냐면 사실 우리가 말씀드린 아까 성묘를 가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망자를 기리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뭐 형제 부모가 됐더라도 옛날 분들 명절에 모여서 그걸 어떻게 보면 기회로 해서 오랜만에 못 봤던 가족도 만나고 우애롭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망자를 찾는 쪽에만 신경을 쓰다가 막상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를 못 보는 서로를 못 보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사 때문에 싸우고 차례상을 누가 많이 차리냐 뭐 적게 차리냐 뭐 제사는 누가 갈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아까 유산 가지고도 싸우고요. 그래서 정작 망자를 바라보느라 찾느라 살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요 그림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역시 망자를 찾느라. 그렇지. 정작 진짜 뭐 내가 챙겨야 될 가족은 옆에 서 있는데도 오히려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네. 이 렘브란트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렘브란트. 네, 그 렘브란트 맞아요. 불안하지 괜히. 야경의 렘브란트. 야경의 렘브란트가 맞고 불안하지. 뭐 그림이 뭔지 다 기억은 하진 않아. 다빈치, 모나리자 이런 거 기억은 안 나는데. 솔직히 이 그림은 잘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이 그림 가지고 또 묘와 관련돼서도 예전에 아까 이제 산소 잘못 옮겼던 거 분쟁이 있었던 거 나왔잖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조선시대에 많았던 민사소송 중에 하나가 묘지를 둘러싼 민사소송이었어요. 산송이라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임진왜란 호랑 거치면서 사람들이 조상묘를 많이 잃어버려서 생겼던 건데 요즘에는 또 객지로 많이들 떠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우리 장묘 문화도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겠다라는 고민도 들어서 그래서 또 가져온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민사소송을 어떻게 얻어 공부했어요?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아니 옛날 일화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정말요? 예. 우리랑 달라. 3대 소송 중에 하나였어요. 그 묘지 분쟁이. 또 나머지 두 개 뭐예요? 노비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그때는 농경사였으니까 전답의 소유권 문제. 이게 3대 소송이었어요. 조선시대. 혹시 그 책 나오나 보다. 19번째 책인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민사소송은 뭐? 이런 거? 오늘 살롱대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신삼변 시대 허문지, 연문지. 맨날 가게 헷갈려. 네.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와도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노래 하나 들으실 건데 여기 노래는 이따가 백변 신청곡이에요. 예.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연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